지금 이 고추는 올해 모종을 키워 심은 것이 아닙니다. 작년에 재배한 극대가종 고추를 수확해서 건조시키려고 하는데 고추 크기나 굵기가 너무 커서 원 상태 그대로 말리려고 하면 고르게 잘 마르지도 않으면서 어떤 건 새까맣게 타서 버리는 것도 생기고 하는 바람에 어차피 판매할 것도 아닌데 고마 반 잘라서 빨리 말르는 게 제일이겠다 하면서 모조리 반 잘라서 건조대에 넣어 가지고 적당히 골군 다음에 건조기에 넣어서 마저 말랐는데 극하는 도중에 땅바닥에 흘린 고추씨가 모조리 싹이 트는 바람에 때 아닌 초가을에 마당 한쪽에 고추 새싹들이 열무처럼 빽빽하게 돋아나서 자라는 걸 보고 그래 올해는 이걸 월동시켜서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고추 새싹 중에서 좀 다소 똘똘해 보이는 놈으로 딱 2포기만 뽑아 가지고 조그만 스티로폼 상자에 흙 채워서 큰 방 한쪽 기티에 갖다 놓고 겨울이 다 지나도록 방 안에서 월동시켰습니다. 그걸 4월 말쯤에 지금 이 화분으로 옮겨 심어서 일단 자두나무 그늘 밑에 갖다 놓고 내비두었습니다. 그동안 올해 심은 고추밭을 돌보기 바빠서 이건 아무 관리도 안하고 그냥 내비둘 수밖에 없었는데요. 이 고추가 완전 무방비 상태로 지난 5월 한 달 내내 일교차는 너무 심하고 심지어 최저기온이 5도 6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에 그대로 노지에 노출돼 가지고 그래서는 냉해를 입는 것이 당연하고요. 또 그늘진 곳에 두면서도 거름은 잔뜩 넣어주었으니까 절간이 이렇게 길어진 것도 당연합니다. 어찌됐건 간에 한 해 겨울나기를 한 고추가 연신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늘진 노지에서 특별한 보호를 한 개도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길을 쓰고 살아남아서 이런 고추의 끈질긴 생명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. 그래서 오늘 이 고추를 화분에 심긴 채로 양파를 수확한 양지 쪽에 내놓고 지주대 받고 고추꽃 묶어주고 이제부터라도 좀 정성을 들이면 얼만큼 성적을 발휘할 수 있을는지 관찰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고추나무에서 한 가지 더 공부할 거리를 발견하고 이 고추를 보면서 이 증상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. 거의 관리하지 않은 이 고추는 얼핏 보기에도 갖가지 장애를 입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방아다리가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가지들은 제 멋대로 뻗어 있고 그나마 그늘에서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절간은 아예 한 뼘씩 자란 듯 하고요. 화분이라서 기온이 낮으면 실내로 넣었다가 냈다가 했으면 최소한 냉해는 입지 않을 것을 그냥 방치된 통에 아래쪽 고추는 꼬부라지고 울퉁불퉁 지 멋대로 냉해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고생한 흔적이 뚜렷하고요. 하물며 오늘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증상이 가끔씩 노지의 다른 고추밭에서도 나타난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바로 고추가 착과되고 나면 그 즉시 꽃은 떨어져야 하는 게 정상인데 고추가 착과가 되어서 한창 커지는 중인데도 꽃이 떨어지지 않고 열매에 가락지처럼 걸려있는 이런 고추들이 어떤 밭에는 거의 없는데 어떤 밭은 착과된 고추마다 다 그런 상태인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어쩌다 하나씩 그렇게 된 것은 큰 주장은 없겠지만 대다수 고추가 꽃이 걸려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. 고추 잎이나 열매에서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고추가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생리불순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. 그 요인을 신속하게 찾아서 해소시켜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추가 잘 자라지도 않고 나중에 수확을 해도 수량도 적고 품질도 불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원인부터 찾아야 하는데요.
이런 증상의 첫 번째 원인은 고추밭이 너무 건조하면 꽃이 열매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착과 직후에 가섭으로 고추가 갑자기 커지면서 꽃이 열매에서 미쳐 빠지지 못하고 끼 있을 때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수분 부족이 원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순히 최저 기온이 낮은 것도 냉해 등의 문제가 생기지만은 밤낮의 일교차가 너무 심할 때도 고추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생리가 불순해져서 꽃걸림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세 번째로는 칼슘이나 뭉소가 부족하면 고추 과피를 깔끔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꽃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질소 거름을 너무 과다시 비하면 고추가 웃자라면서 생리적인 조화가 불순하게 되어서 꽃이 빨리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. 그럼 원인을 알아봤고요.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착과기에는 고추밭에 물을 줄 때 과습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줘야 합니다. 둘째로는 착과기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칼슘의 붕소를 넣어 가지고 꾸준히 일주일 간격으로 옆면 살포를 해줘야 합니다. 칼슘 결핍은 다른 문제도 늘 생기기 때문에 늘 적정 시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질소 과다 시비를 피하고 가리 위주로 균형 잡힌 시비를 유지하면 더 이상 열매에 꽃이 걸리는 모습은 생기지 않게 됩니다. 그리고 추가로 조치해 줘야 할 것이 있는데요. 이미 가락지처럼 걸려 있는 꽃은 가능한 한 손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이걸 가만히 놔두면요, 허리가 짤록하고 고추 모양이 얇고전 품질 나쁜 고추가 됩니다. 물론 내 집에서 먹을 고추라면 그냥 놔둔다 해도 별 탈이 없겠지요. 끝으로 내 고추밭의 고추가 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요, 착과기에 물은 적당히 줬는지, 그러면 균형 있게 주었는지, 고추밭에 내년부터라도 터널을 씌워서 기온을 다소 안정시켜 줄 필요는 없는지 처음부터 다시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. 이렇게 착과된 고추에 꽃이 걸려 있는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. 일교차가 심한 경우에는 올해 고추는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부터는 부직포 터널 재배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생리불순을 극복하는 고추 다수화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